먼저 두 후보님들이 이제 총학생 회장에 입후보를 하셨는데, 저는 총학생 회장에 나오는 이제 학교의 학생들의 대표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학생들의 고충과 어떤 힘든 점, 문제점들을 학생들이 말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선거 때에도 이슈였던 기숙사 의무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숙사 의무식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두 선본에서 각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선본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기숙사 관련된 공약이 있기 때문에 사생자치위원회를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 기숙사 의무식 폐지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총학생회장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갖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의무식은 처음에 그 신세계푸드와 계룡건설 그리고 이런 충남대학교가 같이 기숙사를 만들면서 신세계푸드가 처음 입주할 때 계약 조건으로 23년까지 의무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숙사 의무식은 국정감사 때에도 좀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의무식이 폐지가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이 있고 이건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한다면 아마 그런 위약금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또 기숙사가 신축이 되면서 그런 몇몇 동은 또 그렇게 의무식만을 이렇게 하는 동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해서 기숙사 앞으로 하고 있는데 12동, 13동에 대해서는 의무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오미 선볼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기숙사 문제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의무식이고 이게 몇 년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의무식은 2010년도에도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지적돼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감사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서 되게 많은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존에 16식으로 먹었던 16식에서 10식으로 주말을 약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2015년에 국정감사에서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개선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민법상 계약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권제라도 시행하자 했지만 사업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철수를 한다는 답을 받았고요. 이 철수하더라도 운영사가 부담하는 임대료 중 25%가 학생들의 이제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서 의무식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을까요? 예, 추가 질문해 주세요. 두 선분 다 지금 이제 계약 관계상에서 이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이제 의무식을 자유식으로 변경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계약은 학교에서 한 거고 그럼 피해는 아까 두 선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피해인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상 강제거래라고 규정을 지었고 국회 및 지역 저희 국회의원 분들도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기 때문에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학교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이제 위약금을 물더라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식에서 자유식으로 만약에 변경이 될 시 발생하는 이제 식비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숙사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 기숙사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이 있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의무식에서 자유식을 바뀌어서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 이문식이 네, 들었다시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보단 이제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의견 수렴해서 학생 전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사실 사생자치위원회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강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밥은 사실 그런 자유를 또 침해하고 이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분명 그런 의무식에 대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의무식에 대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태우미 선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저희도 어차피 똑같은 공약이 전체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사실 사자치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무식을 없애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시타산이 절대 안 맞아서 운영을 불가한다. 때문에 기숙사에는 그러면 식당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떤 그런 차선책으로 생활감비를 올리고 혹은 그런 것들로 해서 의무식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 논의가 지금 4,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학우들의 권리도 있고 또 그런 법적인 권리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학우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그 중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우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업체 측과 항상 협의를 해야겠지만 사실 완경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학우들의 의견과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장 의무식을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좀 더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해도 그걸만으로도 일단 문제의 반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예. 다음 그럼 질문해 주실 분 어서 해주세요. 네. 따로 지금 마이크가 자꾸 안 해서 어서 해주셔서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경영학부 4학년 이만국입니다. 저 임팩트 선보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팩트 복지 안전 공약에 보면 교내 봉사 시간 기회 마련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백마 봉사단이 존재하고 해외 봉사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인원만 봉사 시간이 1365나 VMS에 등록이 되고 부여받게 되는데요. 교내 봉사 활동을 해도 시간 개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스펙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약은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1365나 VMS에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팩트 선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교내에는 많은 봉사 동아리가 있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일정 봉사 시간을 채워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한 봉사 시간을 채우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 학생들은 참가하지 못합니다. 지원자 또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랑 학교 학생처와 연계하여 충남대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내 봉사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 이제 어떤 행사에 대해서 뭐 안전 폴리스 라인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충남대학교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화시키려면 학생처를 통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요청할 수 없었고 저희가 당선된다면 공문을 올려서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적 마련이 1365나 이런 것처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365에 시간 기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농촌봉사 활동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사실상의 1박 2일이라고 이제 청양자원봉사센터에서 치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 2일이지만 1365 가입을 다 했고 전부 참가 인원 80명 전부가 봉사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내에서는 1365가 정확하게 혜택을 먹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제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부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정으로 시기가 맞지 않게 교육봉사 활동을 못 간 친구들에 한해서 그 졸업을 못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공모를 요청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실 분. 예, 마이크 없어서 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티우미 선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대별 공약에서 이제 경상대에서 후배는 경영학부 1, 2학번 김문원이라고 합니다. 경영인증제도 개선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인증제도가 이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이제 대학의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5년 주기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인데 이 경영인증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라는 또한 기관에서 하는 제도이고 이제 교내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기호미 선보입니다. 저도 이제 경영인증 제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듣고 단과대 회장하고도 옛날부터 뭐 교육 공천에 가면 항상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가 통합되면서 트랙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트랙이 이제 좀 트랙 문제에서 트랙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교수님이 강의 정원을 늘려주는 게 이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영란법이 이제 하면서 학교에 이제 사이버 강의로 이제 출석을 취업게 되면 사이버 강의가 이제 생기는 걸로 결정됐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강의 정원을 조금 더 충당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강의실마다 빔 프로젝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실 문제일 때는 이제 옆 강의실 빈 강의실에 이제 사이버 강의 찍으면서 이제 중계 카메라를 옆 강의실 빈에 띄워서 이제 중계 강의를 하는 식으로 조교 선생님이 출석을 관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고 이제 교무처장님과 얘기를 하는 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건 교무처장님이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경영인증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수업 정원 문제 해결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경상대에 큰 문제가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복수전공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영인증제 수강 인원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이제 문제가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저는 사실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료를 다 내고 오는데 그러면 적게 받았어야지 왜 학생들은 다 받아놓고 이제 수업도 못 듣고 지금 계속해서 초과학기로 가게 하는지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교무처에 어필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1사학번 안예선입니다. 이은미 성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작년 제46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를 통해서 행정국원으로 일했는데 그때 자연과학대학에 큐브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티우미에서 기초관에 큐브를 설치하신다고 하시기에 저도 궁금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어떤 사전 조사를 통해서 큐브를 설치하려고 하셔서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큐브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단체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현재 큐브가 설치되어 있는 건 14개 큐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큐브 업체 전화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에 큐브를 설치해 줄 수 있냐 했더니 큐브가 역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야 돼서 함부로 설치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그러면 기본적인 유지비를 보장하면 제가 원하는 곳을 이제 설치해 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큐브 쪽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양관하고 이제 자대 쪽에 조금 약간 큐브를 조금 더 설치하는 게 학생들에게 제가 좀 많이 물어봤어요. 다니는 친구들한테. 저녁 시간에 솔직히 복사실도 제대로 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자연대 이제 공약 보면은 무인도 반납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도서관장님과도 얘기돼서 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어떤 되셨나요? 혹시 기초반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공대에서는 기초물리학 실험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초 1호관과 2호관 사이에 복사실이 있다는 예, 알고 걸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쇄실이 경쟁 입찰을 통해 들어와서 지금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큐브가 생기면 이 복사실에 대해서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브를 설치하면은 24시간으로 사용 가능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그 복사실과 함께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로 1호관에 큐보드 있고 복사실도 이제 공대 1호관에 큐보드 있고 복사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낮 시간에는 큐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솔직히 복사실이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큐브를 이제 설치하고 싶은 이유는 저녁 시간에도 학생들이 많이 수요가 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요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지 결코 그 원래 있던 큐브 업체가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사실 업체와 경쟁을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되셨나요? 근데 그 제가 물어 그 인쇄소 선생님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학교로부터 그 무인 인쇄기를 그쪽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받으셨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해서 아직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24시간에 대한 기초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신 건가요? 지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로부터 인쇄소는 무인 인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TUM 3번에서 큐브를 24시간 때문에 하신다면은 그 어떤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있는 곳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그 불편한 점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수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뭐 이게 제가 생각에는 저녁에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낸 공약인데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기초반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한 번도 친구들이나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저 또한 그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교양관이랑 가깝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교양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장님도 수요가 없다고 애들이 말을 안 하셔서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조사했을 때는 되게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했거든요. 만약에 자연계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강상 후에 뭐 이제 다시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크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시죠. 추가 답변 해볼까요? 그 큐브 문제는 여러 단과대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 일단 그 이쪽 단과대에서는 뭐 생시대, 행과대, 그다음에 수의대, 법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과대 중에서는 없는 쪽이 수의대가 원래 생겼다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6시 이후로는 이제는 문이 잠겨서 수의대 친구들은 복사하러 그러니까 그 다른 단과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책도 많이 보고 하는 단과대 입장으로서 되게 필요한데 없다가 있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단과대 총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또 예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도 복사실이 있어요. 미대 복사실이 있고 음대 쪽에는 복사실이 없어요. 근데 음대에 큐브가 있었는데 큐브가 또 사라졌어요. 근데 음대 친구들 맨날 그 악보나 책 같은 거 맨날 복사하러 제가 뭐 음대 사이길이라고 유명한데 그 음대 사이길이 뭐 단과대 공약으로 매번 총학 단과대 공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게 돼서 그 길도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복사실까지 와서 인쇄를 하러 가고 복사실 6시에 문 닫는데 음대 친구들은 악보를 복사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없는 정말 필요한 단과대를 저희가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과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과대별로 큐브 문제는 항상 나왔던 문제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학우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자꾸 말이 나온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근데 네. 정말 지금 들어와 있는 사설 업체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게 경쟁 업체를 통해서 경쟁 업체를 통해서 엄청 큰 돈을 내고 들어온 다음에 또 들어보니까 진짜 적지 않은 엄청 큰 임대료 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큐브를 설치하면 그분들의 손해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 잠시 지금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되 어차피 학생 측 또 입장이나 또 공약을 내세워 주실 때 분명히 학우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해서 만드신 복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의견이 계속 갈리게 되면 계속 그냥 늘어지기만 될 것 같아서 그냥 짤막하게 한 1분 정도 답변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나중에 당산 후에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네, 말씀해주세요. 키유미 선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문대 국사학과 배혜준 군이라고 합니다. 인문대 단과별 공학 중에 중정원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인문대 중정 개보수 문제는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옴에도 지금 아까도 뭐 농대 상록회관 24시간 개방과 같이 이것은 매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지 않는 건 학생들의 자치권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면은 중정원 보면은 솔직히 바닥이 조금 저는 되게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를 되게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하는 데또 인문대 공약 보면 이머전시 콜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진 보시면 그 비싼 빨간색 그 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되게 이제 위급 상황에 있을 때 누르는 벨인데 이것이 학교에 어디 설치되어 있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2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인문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약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제가 그 중정원 개보수 문제가 몇 년째 계속 나오면서 안 되고 있다는 이유는 그렇듯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여태까지 안 되었으며 뭐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든다던가 좀 아니면 어떤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바닥 흔히 말하시는 그 아까 말씀하신 바닥에 대해서 그러면 옛날부터 나왔으면 한 번쯤 갈아 벗어 평평하게 만들 만도 한데 왜 아직까지 그 울퉁불퉁한 그런 항상 모든 건 예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예, 이번에 공대를 운영하면서 족구장 문제를 족구장 개선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생명실 선생님과 협의했는데 이런 제안도 한번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기부를 통해서 해보는 건 어떤 학교 예산이 없다면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기부한 곳에 어느 정도 이름을 걸어주고 뭐 정신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에 이 중정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학교 예산이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마을 같은 곳이랑 비교가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드는 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인문대 예를 들어 인문대 졸업자들만 뭐 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들도 있고 뭐 사회에 환원하는 이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할 예정인데 실제로도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전에 계속 공약이 나왔을 때는 그런 시도가 아예 없었나요? 그 전에는 항상 예산 문제로 이게 큰 문제가 이거는 기성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바뀌는 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기성회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자유로웠어요. 이제 학교에 기성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학회계로 바뀌면서 기성회비가 없어지고 모두 다 이게 수업료로 들어왔어요. 이 수업료는 실제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에 기성회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학 앞에 있는 도로가 좀 보도블록 한계가 이상하다 하면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되게 쉬웠어요. 근데 현재는 나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확히 몇 번째 블록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유도리가 없고 시설 투자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됐고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공부했으니까 당선 후에 좀 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개선책을 갖고 오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질문 지금 티우미 쪽 선번으로 질문이 좀 많이 가서 임팩트 쪽으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저쪽에서 아까 계속 들고 계셔서 먼저 그럼 질문해 주시고. 네, 임팩트 선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학과 1, 2학번 최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아무래도 대학생은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나 이런 돈적인 부분에 되게 민감한데요. 이제 학생 식당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도 이제 가격이나 그 품질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복지 공약에 보면 학생 식당 메뉴 품평의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만 봐서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 식당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제 업체가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품평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최해서 이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생 식당 메뉴 품평회 개최에 대한 공약인데요. 이것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고 총학생회 주관 학내 식당 개선 특별위원회가 운영돼서 메뉴 품평회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다각도로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력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조금 말이 어렵고 이제 조금 와닿지 않는 공약이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이제 H대학의 경우 이러한 결과로 올해 여름 학생회가 식당에 대한 신세계 푸드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업체를 학생이 바꾸고 학생회가 식당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학내 식당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양질의 식단이 구성되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요즘같이 먹는 행복, 미식에 관한 프로그램 및 여론이 많은 사회에서 학교 구내식당 역시 학생들과 식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격부터 맛, 메뉴까지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해본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13학번 박상우입니다. 저는 그 선본의 단과별 공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팩트 선본의 경우에는 사회과학대학의 공약에 학생 자치권 문제 시 총학생회 주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회과학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나온 공약인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티우미 선본의 단과별 공약에서 사회과학대 전공관련 공모전 지원이랑 타 단과대와의 교류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신 쪽부터 먼저 대답해 주세요. 이벤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 대한 단과대학 공약은 저희가 사회과학대를 직접 가서 또 지금 현 학생회장인 그 학생회장을 만나고 또 그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학생 자치권 문제 시 총학생회 주간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역할들이 그 어떤 학생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 이번에 100만 생활백서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거의 학장님들 또 그리고 지금 현 학장님들 또 그런 학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교직원 선생님들 혹은 그 행사에 대한 커리큘럼들 혹은 어떤 방향성들이 항상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좀 고심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연대해서 그런 매뉴얼을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함께 연대를 한다면 사실 한 목소리보다는 100목소리가 더 힘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사회과학대학의 그런 자치권을 행사할 때 혹은 운영할 때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우미 선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학우들의 제가 이제 뭐 사과대에서 이제 학생회장 했던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사과대에서 공모전도 많이 한다 하고 타 단과대에서 한다 이제 많이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얘기 들어서 이런 공약을 걸었는데 이제 걷고 이제 되게 많이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공모전 얘기는 뭐 이제 약간 사업단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약간 특허 유니버시아드처럼 전문가가 붙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실제로 제가 이 공약을 내고 강의에서 방문했을 때 사업관의 학생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건지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항상 제 모든 공약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공대에 있을 때 이제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이제 개인 혼자 할 수 없고 전문가가 붙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전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학교 사업단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링크 사업단 찾아가서 김정민 교수님께 저는 이런 공모전을 하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뭐 공모전 지원한다는 게 뭐 금액적으로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공모전을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 스펙으로 솔직히 사용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금액적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를 이제 지원해주고 아니면 총장 명의 상장을 발부한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스펙적인 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세요. 저는 두 선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는 통합과 일과학 공약입니다. 저는 작년에 특정한 사태가 있을 때 대자보를 붙였고 그 대자보가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시키고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이 학생들의 권익이 치유받는다는 생각에 통합 측에 이제 통합 차원에서의 대응을 바랬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충격적이게도 통합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통합이라면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할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팩트 선문에 보니까 학생권익위원회 창설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정말 반갑게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 구체적인 실효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고 반대로 티우미 선문에는 이러한 공약이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앞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권익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학생의 권익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또 계속 되돌리고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활성화를 이제 맨 앞장에 넣은 것입니다. 이때 논의됐던 거는 통학버스에서 논의되었고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회비를 이제 뭐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학생회비를 좀 가격을 낮춰서 의무 납부를 하자 이런 회의를 여기서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회의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 투표나 뭐 이제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게 지급에 있는 단운이와 다른 점은 어떤? 이때 뭐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참석했을 때 자료는 이제 이때는 언제 누구부터 보냐면 총학생회장부터 단과대 회장 그리고 밑으로까지는 이제 과 회장까지 모두 참석하고 이제 각종 자치기구, 뭐 출문사, 모든 수문사, 뭐 이제 방송사 모든 기구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것을 논의했고 저는 앞으로 이걸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저는 그러면 총학생회에 그냥 바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도 학교에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도 저 과가 일방적으로 통합당하고 이런저런 해서 되게 무슨 말씀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항상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런 질문이 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대신문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답변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의식 변화. 두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학생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심지어 무관심한 학우들조차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학생회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표해야 하는 학생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학우들의 권리보다 대학본부, 여러 관계 부처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관계를 더 먼저 생각한 결과입니다. 즉, 학생회라는 조직이 먼저 학생을 생각하는 진짜 학생회로서의 의식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학생들은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학생회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임팩트 선거운동본부가 가장 추구하는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혹은 어떤 가치가 뭐냐, 임팩트가 생각하는 총학생회는 뭐냐라고 질문을 던져오신다면 학생 권익 보호라는 짧은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 권익 보호라고만 하면은 학생 권익 보호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권익이라는 게 권리와 이익 이런 것들입니다. 네, 사실 복지도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전이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수학권을 보장받는 것들 혹은 심지어 학교 간의 그런 이동수단 그 모든 전반에 걸친 것들이 다 저는 권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권익, 사익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사익과는. 네,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학생의 모습들, 아까 질문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원했던 학생의 모습과 결과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그런 시국선언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것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세칙에 따라서 사퇴를 해야 되고 이런 선거운동본부를 준비하면서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인데 굉장히 좀 그런 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가 권익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권익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준비하면서 혹은 다른 일들 때문에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 학생회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이자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선보원 모두 당선되시면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지금 31분인데 원래 예정 시간이 21시였어요. 근데 좀 많이 길어지기도 했고 해서
두 선본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10시까지 최대한 연장하고 잠깐만 한 4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평가님들 개별 질문 같은 경우에 좀 많아서 이게 20분 안에 좀 토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에 가장 필요한 질문으로 해서 선본 2개씩만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양해